최근에 그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의원 정수를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시끌시끌한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편입니까?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적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국민 인구당 따져가지고 1인당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그 국민들 숫자가 우리보다 많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뭐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좀 많은 편이고 대체로 OECD 국가 평균으로 따지면 한 10만 명당 한 명 정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10만 명을 대표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좀 넘으니까 만약에 10만 명당 한 명의 국회의원 뽑으면 우리도 한 500명 이상을 뽑아야 됩니다. 500명 정도가 적정수군요. 네, 그게 뭐 대체로는 합의하고 있는 적정 수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용남 기자. 그런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 합의해 준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한 말에 대한 그 오해에서 좀 비롯된 해프닝인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 심상정 대표가 지난달 27일에 그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지난해 12월 15일에 있었던 그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이제 근거한 얘기인데요. 합의서가 나온 일이 있죠. 그렇죠. 그 합의서의 그 정확한 문구는 이렇습니다.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요. 의원 정수 괄호 열고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괄호 닫고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합의된 내용은 그 의원 정수를 10% 확대한다라고 합의된 건 아니고요. 의원 정수 확대를 10% 이내에서 확대할지 말지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결정은 정개특위에서 합의돼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여부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다. 네. 이게 자유한국당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당시 합의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그 합의문이 그때 2번 나왔는데요. 나중에 합의문 2개를 비교해 보니까 여부라는 글자가 들어갔고요. 맞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요구에 의해서 들어갔다는 것인데, 네. 근데 사실은 정치에서 그런 합의문을 어떤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얘기는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제 의원 정수 확대까지 들고 나온 이유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 그 중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남 기자, 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안의 내용,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번 그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이고요. 다른 하나는 연동형 방식이 도입됐다는 겁니다. 그 먼저 의석수 비율 조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는 총 300석 그 중에 지역구 의석이 253석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입니다. 이걸 비율로 보면 그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이 5.3대 1인데요. 네. 이게 비례대표에 비해서 거대 양당에 유리한 그 지역구 의석수가 무려 5배나 넘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건 차이가 너무 크니까 3대 1로 그 격차를 줄이자. 그래서 지역구는 현행보다 28석을 줄여서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늘려서 75석으로 하자. 이게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이제 선거제도가 한 사람이 2표를 찍는 방식이잖아요. 그 지역구 인물에게 1표 찍고 지지하는 정당에 1표 이렇게 2표를 찍는 건데 이렇게 투표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그 인물 투표와 정당 투표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병립식 방식입니다. 현재의 방식은. 그런데 그 개정안에서는 그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그 정당 득표율대로 그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한 연동형 방식인데요. 그래서 그 개정안에서는 이 의석 배분 때 정당 득표율에 대한 그 연동을 독일처럼 100% 하는 건 아니고 50%만 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서 이제 준연동형이다 이렇게 해서
연동형 방식으로 이제 불리는 개정안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하승수 변호사님. 네. 하승수 변호사님 직함이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 자, 이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니 내가 뽑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비례대표제도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를 한 그 표의 가치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간접 선거다 이런 말은 뭐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비례대표제는 인물에 대한 투표보다는 정당에 대한 투표가 중요하고 정당이 받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한 표의 가치가 A당을 지지한 표든 B당을 지지한 표든 한 표의 가치가 결과적으로 똑같이 반영이 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우리가 지역구 선거를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은 결국 정당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당 공천을 받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비례대표제가 뭐 간접 선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 비례대표제는 정당을 중시하고 정당에게 찍은 표의 가치가 끝까지 반영이 된다. 뭐 그런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민주주의 요체인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필요하다. 네, 오히려 이런 뭐 말씀. 정당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일수록 비례대표제를 택한 나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